네, 오늘 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자, 오늘도 지금 서울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 네. 좀 날씨도 좀 축축하니 또 증시까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울적하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이런 시장에서도 또 갈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의 힌트들을 찾아볼 텐데요.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특징주 8개를 뽑습니다. 이제 네.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한 주를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재밌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네. 대진표 공개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8개의 종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네. 어떤 종목들인지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1라운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아모레퍼시픽과 클리오인데요. 화장품주로 유명한 이 종목 두 가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과 영향을 조금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3라운드는요. 포스코, 철강에다가 요즘은 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손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네. 고려 아연까지 원자재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4라운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HMM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8가지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딱 듣자마자 난 저거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다, 이런 생각도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의 대결, 삼성, SDI.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 재작년 4분기로 현재 회귀가 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 괜히 한 거 아닐까? 지금은 40만 원 아래로 현재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게요. 주요 네. 이런 가격대를 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도 마음이 많이 타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안전한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표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링크를 저희가 띄울 텐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네. 클릭하시면 그 종목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면 이따가 4강에 올릴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고르시는 동안 우리 2차 전지 그동안 뭐랄까요? 작년도 그랬고 계속해서 네. 뭐 구조적인 성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좋게 봤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거 한물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워낙 핫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는 조금 한물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시세 끝난 걸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내외 지금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 코스닥에 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다 2차 전지예요. 그렇죠. 많이 포진되어 네. 있죠. 이삭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네. 국내 악재와 글로벌 악재, 팬데믹 플러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수많은 또 원자재 수급 불안한 여러 네. 가지 뭐 해운부터 시작해서 운송 불안한 수많은 악재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올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도 지금 약세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지금 네. 하락장인데 지금 계속 이제 중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이 네.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잡으면서 올라가지 대형주들은 아직 이제 숨고르기 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예, 될까요? 지금 크게 큰 우리 시총 1, 2위 다투고 있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겠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에서 어차피 전기차로 네, 이제 네. 이제 계속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 조금 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 지금 투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네.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투자 심리에서는 약간 보류, 그렇지만 저점. 근데 이 저점이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가 많은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일단 핵심 리스크는 원자재, 뭐 원료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이제 가장 큰 2차 전지의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니켈 같은 경우도 매매를 정지시킬 정도로 급등을 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주요하게 구성을 하는 그런 소재들이 원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 부담감이 너무 업체들이 크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기업들 그런 전기차 업체들이 급락을 한 부분도 아무쪼록 이제 원자재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급락을 했겠지만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제 빠지고 그 전기차 섹터가 빠지면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많이 네. 밀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모멘텀이 되어서 다들 이제 전염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악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2차 전지라는 거는 성장주가 네. 될 것이고 성장주이고 네. 나중에는 이제 펀더멘탈로 움직일 건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 의한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유심 있게 보고 사야 네. 된다. 물론 저의 이 투자 전략 자체가 네. 네, 떨어질 때 사야 된다라는 그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씩 이렇게 물량을 잡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 그 소재 쪽에 좀 중소형 기업들의 초점을 네, 맞춰야 맞습니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리비안이 이렇게 좀 실적이 부진하고 네. 좀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쪽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지금은 생각도 타격을 많이 들거든요. 받고 있죠. 지금 근데 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네. 거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2차 전지는 우리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가되 지금 현 시점 자체가 워낙 지금 난간에 봉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악재들이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급이 많이 도는 쪽에 업종에 네. 지금 주력을 좀 하면서 이거는 계속 장기간으로 가져가야 될 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전쟁 때문에 전 영향을 좀 네, 많이 맞습니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전쟁 끝나면 과연 2차 전지가 다시 바로 반등 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워낙 급속하게 올라있고 그게 순간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네. 봅니다. 그다음 원유가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부담이죠. 그래서 네. 유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예, 환율이라고 그러죠. 네.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소진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낮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수집을 하는 게 네, 나을까요? 그것도 예,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근데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보다는 단기 3, 4개월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3개월로서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후타격적인 여러 가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 기름을 제가 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원이 넘어버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느끼는 이제 상황이에요. 진짜 피부에 와닿네요. 피부에 와닿는 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올라가면 내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지금 예. 막 고점에 샀다가 지금 네. 막 쭉쭉쭉쭉 빠지고 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종목 8종목 보니까 진짜 좋은 종목,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다 나왔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좀 조용히 좀 진중하게 오늘 분석하는 분위기로 한번 네, 시장 한번 분석을 네, 하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네, 좀 돼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장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 뭐 핸드폰 어플에 있는 것도 MTS도 다 지우고 안 본다 하더라고요 주위에서도 그만큼.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뭐 46%씩 지금 빠진 종목들도 지금 오늘 나온 종목들도 많다 보니 지금 이거는 사실은 좀 난관이 알겠습니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도 이 전쟁과 관련해서 같은 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세요? 저도 비슷한 관점이긴 합니다. 네. 일단 16일에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지금 선언이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서는 좀 소멸이 될 거고 네. 그 네.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이제 현실적인 수습이죠. 그렇죠. 그런 공급망 현상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일단 전쟁 리스크가 없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협상, 무역 네. 협상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공급망 현상들을 없애야 되는데 사실 공급망 현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극대화시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그 부분에서는 같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니켈 가격이 사실 올라간 게 제일 직접적인 그런 네, 그렇죠. 악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리튬 인산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소재를 달리해서 좀 수익을 그 사이에 볼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찌됐든 원자재라는 게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한 상태에서 네. 다른 쪽으로 뭐 LFP 배터리 쪽으로도 볼 수는 네. 있겠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
악재가 이제 넘치는 상황 속에서 네. LFP 배터리로 대체를 하겠다. 네. 이러한 그 투자 모멘텀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소에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이 돌 때 뭐 네. LFP 배터리 아니면 NCMA 이쪽으로 계속해서 맞아요. 돌면서 수급이 네, 왔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리튬 인산철 괜찮지 않습니까? 리스튬 인산철은 좀 더 포스코 관련된 그 종목 나올 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딱 보면 2차 전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먹고 살고 하는 어찌 보면 난간이라 뭐 1차 산업에 또 많이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곡물가라든지 비료 관련된 거는 수급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당장 필요 없거나 조금 네. 미룰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네. 상당히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좀 무겁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고 좀 앞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보통 20, 30%씩 그렇죠. 물리는 손절까지 하지 말자. 그게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까지 끝까지 보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펀더멘털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참. 좋은데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어요. 그게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시작해 다 좋아요. 삼성 SDI부터 시작해갖고 LG 엔솔도 다 좋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반응이 그러니까 주식 매매할 때 제일 힘든 전략 중에 하나가 버티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쉽지 않겠다. 최대한 좀 가려운 것을 긁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십니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LG 선택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한 이틀 정도 계속해서 그렇죠. 크게 밀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둘이 자, 엇갈리셨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르시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선 최인호 전문가께서 삼성 SDI에 대한 그런 매력 포인트 한번 어필해 삼성 주시죠. SDI는 일단은 회사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원래 제일 모직에서 원래 흡수합병됐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CD 관련돼 있는 거를 만들다가 2차 전지에 이제 사업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2차 전지를 하고 있지만 삼성 SDI 특징이 뭐냐면 네.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이 이어폰 삼성에 나오는 버즈입니까? 네. 버즈. 무선 이어폰. 네, 무선 이어폰. 그 안에 네. 배터리도 다 거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부터 시작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삼성 SDI에서 네, 만드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뭐냐면 네. 이 이 SDI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확장 영역은 예.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네. 삼성과 에너지 솔루션의 차이는 네. 원통형 배터리라 불리는 그러니까 비싼 뭐 메르세스 벤츠라든지 독일 3사에서 한 번 충전해서 700km, 800km 갈 수 있는 길게 가는 거. 예,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예. 비싼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네. 계속 연구하고 그쪽 사업에도 이번에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삼성 네. SDI. 네, 삼성 예. SDI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쪽에다 조금 포커스를 줬고요. 네. 뭐 그쪽도 우리 지금 반대로 좀 하시는 우리 김용호 전문가님 종목도 상당히 좋지만 네. 이 두 개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좋지 않나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용우 전문가님은 이 두 가지 종목을 비교했을 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좋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삼성 SDI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라는 그런 성장성도 있고 네.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과대낙폭 기간에 들어섰다. 그 부분에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고 네.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열심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내려칠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이때 매집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물량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버텨야 된다. 그리고 물량을 더 실을 수 있을 때 더 실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르게 결국에는 되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한다면 CATL이라는 이제 중국 중국? 기업이 예.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중국의 그런 거대 자본이 CATL을 밀어주는 거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뒷받침돼주지 못하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전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그 피어 그룹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도 갭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아니죠. 오늘과 이제 저번 주 거래일 때도 더 시가총액을 낮췄단 말이죠. 그쵸. 네. 그렇다면 더 저평가의 매력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긴 관점에서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투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의 의견입니다. 자, 어우, 오, 압도적이네요. 삼성 SDI가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22표. 자, 그럼 삼성 SDI를 4강으로 올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왜 선택을 안 하셨을까요, 김영호 전문가님? 제가 체인어 선택했습니다. 전문가. 최현우 전문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되게 장점을 먼저 이야기가 있어요. 장점. 그 회사의 장점은 그 요즘에 아리백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재생에너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35%를 할 수 있는 네네. 회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근데 되게 좋은데 불구하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도 보호예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보호예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악재적인 부분 소재들이 이렇게 대량 물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선이 무너질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저점이지만도 언제가 그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을 지금 못 잡을 정도에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소개라면 지금 매집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선은 김영호 전문가님이 LG 에너지 네. 솔루션을 고르셨잖아요. 네네. 그 가격 전략이나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셔서 네. 목표가는 45만 원을 제가 보고요. 네. 그 45만 원인 이유는 상장 이후에 제가 제 기억으로 59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올라갔다가 거의 60까지 갔죠. 네, 이제 하락 지점이 이제 이틀차죠. 이틀차에 네. 그 종가가 45만 원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45만 원까지 그때 저항이 한번 올 거기 때문에 네. 네. 매집을 하신 이후에 반등이 온다면 45만 원에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이 삼성 SDI가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이 두 분 모두 다 지금은 매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해 그러시네요.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강으로 2라운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아모레 퍼시픽 대 클리오가 되겠습니다. 오, 자, 화장품. 오늘 네. 앞서 김민아 앵커도 말했지만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네.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약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종목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킬러 콘텐츠 색조 화장 클리오가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클리오가 네, 그렇게 너무 잘 한마디로 좋습니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색조화장 맞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색조 화장을 하진 않지만 요즘 새로운 브랜드 나도 한남동이라는 브랜드가 나왔어요. 한남동이요? 예, 파레트로 유명해요. 원래 클레오 자체가. 그렇죠. 클리오가 팔레트로 유명하고 또 이런 베이스 메이커 그런 걸로 남자 유명하고. 화장품도 요즘 나온대. 네, 맞아요. 요즘에 그 모델도 쓰고 요즘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요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옆에서 보는 얼굴 굉장히 뽀얗습니다. 뽀사시 하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모레 퍼시픽은 약간 대형 기획사 느낌으로 그렇죠. 좀 쟁쟁한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네네. 브랜드고요. 네. 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 색조만 파는 색조 장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특화가 돼 있다라고 네. 해서 약간 다른 좀 화장품이요. 다른 매력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대 클리오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시는지부터 먼저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이것도 참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클리오가 더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모레 퍼시픽을 골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도 숨도 안 쉬고 아모레 퍼스틱. 왜 숨을 숨도 안 안 쉬시는 쉬고. 거죠? 화장품은 대대장이니까요. 그렇군요. 화장품은 대대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예. 확실하고 예. 크고 예.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을 네임밸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화장품.
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왜 클리오를 떨어뜨리셨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클리오는 일반 사람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정말요? 본인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죠. 예, 네. 저는 회사가 어딘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2호선 타고 클리오를 왕십리에 있어요. 모르신다고요? 저는 회사도 알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알고 있지만 네. 이 떨어뜨린 이유는 좋아요. 왜냐면 지금 그 중국의 틱톡이라고 알죠? 틱톡. 네. 틱톡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 제가 그때 영상을 한번 봤는데 핸드폰을 한 50대 100대를 갖다가 쫙 설치해 놓고 예. 이제 이게 장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라이브 라이브. 이게 라이브 아. 커머스처럼 하는데 네네. 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 클리어였어요. 그래서 근데 네임 밸류는 약하고 그 화장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케이스보다도 광고가 제일 비싸고 안에 소재 내용은 그다지 그게 비하면 약해요. 그래서 네임 밸류는 화장품 무조건 옛날부터 저는 네. 항상 주식할 때부터 네임 밸류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네임 밸류로 해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용호 전문가님은 왜 클리오를 안 고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구간 매매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노마스크에 관련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이고 화장품 네. 대표주이지만 네. 좀 과대 낙폭이 구간에 들어갔고 네. 이 아모레퍼시픽이 어쨌든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설화소라는 브랜드가 네. 중국의 그런 비싼 거죠? 점진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매출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오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중국에 이제 확진자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봉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선전신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계속 일제히 급락을 좀 하는 부분에서 예. 아모레퍼시픽이 단기적인 악재에 이제 봉착을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그 반대로 말하면 이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이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배수의 기회를 포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둘 다 근데 반등이 가능한데 아모레퍼시픽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제일 좀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둘 다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아직 시장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선택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회사의 크기도 다르고 하는 일도 약간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좋게 보시고 아모레 퍼시픽을 우선 두 분 다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실지 궁금한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이 정도면 상당히 팽팽했다. 네,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자, 아모레 퍼시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셔가지고 네. 4강전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오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클리오에 대한 전략을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클리오가 중소형주고 네. 지금 뭐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이 판매진이 좋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시장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클리오를 단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리오프닝 관련된 일단은 좀 있기 때문에 해서 일단 25,000원. 25,000원이요. 네, 단기적으로 네, 25,000원. 네, 단기적으로 25,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또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클리오도 역시 경쟁력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모레가 조금 더 이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요. 클리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3강, 이제 3강이 아니라 3라운드를 봐야죠. 네. 자, 중간 정도 왔습니다. 자, 3라운드 어떤 종목인지 보여주시죠. 네. 자, 3라운드는 원자재 쪽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좀 맞춰봤습니다. 포스코고요. 찾아보니까 여기 또 전고체 배터리도 오늘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플러스 네. 알파를 지금 하고 있는 포스코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려 아연입니다. 네. 두 종목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지금 링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포스코 지금 철강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닙니다. 아예 전고체 배터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려 아연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 올라갈 때는 뭐 사마 알루미늄, 네. 조일 알루미늄도 다 올라가더니 네. 오늘은 또 아연하고 구리값이 올라갔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고려 아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링크 방금 전에 올라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나 골라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네, 근데 포스코 보니까 네. 1월 달에 급락했다가 요즘에 계속 약간 꾸물꾸물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꾸물꾸물이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 음.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바로 선택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포스코 성장성 차세대 전지 개발을 한다는 그런 성장성에 저는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아주 좋아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예, 저도 동일합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포스코요? 설명을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분위기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엄숙해야 네.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예. 이 포스코로 같은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왜 고려 아연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네, 네. 그 사태는 언젠가는 이제 종식이 되고 그 종식이 된다면 이 고려 아연에 대한 주가는 아마 조정이 온다. 물론 이 고려 아연을 저는 지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차트가 굉장히 무섭지만 예.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올 거다.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수혜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소멸되면 무조건 조정이 옵니다. 그 구간을 시청자분들께서 견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근데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고려 아연도 계속해서 시세가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좀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도 제가 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16일일 네 맞습니다. 16일에 발표가 되는데 예, 예.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루 하는데 25조 원이 든다고 해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지금 버틸 수가 있나 과연 말 그대로 그 디폴트의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디폴트에 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 이제 경제 충격이 올 것이고 네.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수혜주들 전쟁 수혜주들은 조정이 올 것이다. 그 조정에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네. 그 발표 전에 빨리 팔아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폴트 전에는 적어도 비중을 좀 덜고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털 필요는 없고 약간 좀 상황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식은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확률적으로 저는 러시아가 좀 힘든 상황에 지금 직면을 있다. 점점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도 이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바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오래 시간을 또 봤을 때 사실은 이거 디볼트 사항은 우리 시장에는 그다지 크진 않아요. 시장 영향력에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교역적인 부분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때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는 예. 네. 롱텀 캐피탈이라는 해치를 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거기 국채를 갖다가 펀드를 이용해서 예, 예. 전 세계 시장에 큰 반영을 일으켜서 큰 무리가 났지만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뭐냐 유럽이라든지 미국들이 네. 같이 이렇게 경제를 갖다 봉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상황이 다르다. 다른데 예. 여러 가지 분위기상, 수급상, 원자재상 모든 게 악조건이 계속 맞들어지다 보니 네. 이제 그게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된다 뿐이지 미국도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 대통령도 네. 중립적인 자세에서 웬만하면 완만한 합의점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철강부터 시작해서 네. 가스 풀어주면 분명히 땅도- 충분히 돈도 많이 받을 땅도 수 있죠. 넓은데 나는 예. 것도 많아요, 거기는. 예, 사실은 이번 전쟁 때 전 세계 지수 중에서 네. 러시아 지수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군요. 예,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는 그다지 큰 그거 없어요. 조금 자기 경제적인 패권에 대한 네. 정치적인 국제적인 힘을 약간 네. 인정받기 위한 그거죠. 그래도 명색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국가였는데 러시아였는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는 거죠. 미국과와 유럽과의 그렇게 되면- 삼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고려연과 관련해서도 그럼 뭐 그렇게 이제 고려아 많이 같은 경우는 비철 금속을 예. 이제 하는 회사다 보니 네.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는 수급 부분이라든지 관심소가 많이 딸리다 보니 이것도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재료가 서서히 소멸되지만 지금은 상승세죠. 그렇지만 네.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게 바로 소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고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보다는 조금 견조할 건데 그래도 네. 포스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영어로 탄탄하다, 하세요. 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도 영어 알아들으니까 단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지금 포스코하고 고려 아연 중에서는 포스코 쪽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내용을 보여주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자, 포스코와 고려 아연. 네. 이번에도 조금 박빙이었네요. 지금 계속해서 뭐 포스코에 한 표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우리 마그마님께서도 포스코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고려아연이 반등이 나올 때는 화끈하고 포스코는 너무 무겁다 이런 네. 의견을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포스코가 4강전으로 올리고 네. 이번에는 이제 고려 아연이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네. 앞서서는 이번에 김용우 전문가께서 네.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의 목표가는 일단 62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런가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그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평가의 그런 아직 매력도 살아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고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기서 이제 저항 받기 전에 한번 수익 보시고 그 이후에 조정 나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조정 자리에서 그 맥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도달할까요? 이게 이제 어찌됐든 전쟁 상황이 네. 그 부분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뭐 장기화가 더 우려된다 하면은 한번 또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쟁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포스코가 4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고려 아연은 우선은 6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마지막 라운드 소개해 주세요. 네, 8강 4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4라운드는요, 지금 약간은 또 다른 종목들이 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랜만에 고개 좀 들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자, 그리고 HMM. 계속해서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이런 운항, 항만 쪽이 되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 회계는 실수였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올라갔고요. HMM. 공급난 때문에 점점 뱃삭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해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MM.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저는 너무 확 갈릴 것 같은데요. 저는 HMM이요. HMM.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번에 조금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정말로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HMM은 뭐 뱃삭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동안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조금 네, 더 맞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셨어요. 네. 자, 다음 라운드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이 뭉술이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핵심을 다 짚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우리 전문가들은 또 이거 어떻게 또 피해가면서 추가적인 네. 내용이 나올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MM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요? 에너지 물류의 대처적인 투자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이따 들어볼게요. 네. 자, 김용우 전문가는요? 저는 이제 미나 앵커님과 네. 동일한 의견으로 네. 해상운임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바로 HMM입니다. HMM 좋습니다. 우리 여자 앵커가 말만 하면 이렇게 다들 편들어주고 자, 또 네, 분위기가 아주 안 좋네요. 오늘 제 시장의 그런데- 분위기가 같아요. 예. 근데 최인호 전문가님 네. 요즘에 계속해서 이 바이오 네.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눠야 된다 이러는데. 네, 막 예. 바이오 나눠서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자, 대한민국의 이 바이오의 어찌 보면 대장주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네. 근데 이 주가 좀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서 이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같이 가야지만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제일 큰 대장주가 오늘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주는 네.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한 종목쯤은 있지 않을까 네. 무조건. 예, 무조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기 자, 위해서. 그럼 그 메시지 조금만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투표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네. 좀 들어볼게요. 좀 센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어찌 보면 회사 자체가 어찌 보면 세 개의 어찌 보면 형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네. 비즈니스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약을 하고 네. 어찌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같이 함께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다는 또 의견도 있고 한데 이 워낙 이 시총도 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우리 레키로나요? 레시로나 네. 같은 경우에도 네. 네. 그게 이제 파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못 맞게 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과 모든 관련된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적자가 분이 생겼어요. 예. 적자분이 생겼어요. 그게 어찌 보면 리스크 중에서 큰 리스크거든요. 바이오란 것은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윤을 못 벌고 폐기되면 되게 크지만 네. 이 센티리온은 수많은 바이오의
기본 전문 의약품부터 시작해 일반 의약품부터 시작하고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네. 근데 이 기술을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를 초점을 봐서 기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예, 기대만 있는 셀트리온 같은 기대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워낙 이 탄탄하다. 바이오적으로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제품이 아니어도 기술을 기술도 팔 수 팔죠. 있다. 네,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 커피 있잖아요. 네. 우리가 봉지까지 만들어서 상품화된 거를 팔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안에 배합을 해서 이렇게 아, 프린과 그것도 설탕을 노하우예요. 넣고 네. 그 노하우란 말입니다. 그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뭐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네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가 이제 트릭에 올라가고 이제 아시아 트릭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올라가는 그런 게 바로 어찌 보면 기술이에요. 기술을 판다 보시면 돼요. 네, 네. 우리 또 네. 체인호 제품을 전문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적은 좋은데 하면서 약간 아쉬워하시고 오늘 못 팔면 고생이다, 또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럼 HMM과 관련된 매력 포인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HMM은 우선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노선 운항이 중단된 부분이 아,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이 운임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질 거고 네. 이 네. 운임에 대한 상승세는 HMM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한 번 한 번 이렇게 계약을 할 때마다 뭐 네. 조 단위로 이제 해버리니까요. 그 인지 부분에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또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런 재무를 이제 해결을 하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도 좀 덜어낸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면 저 HMM은 좀 대장으로 네. 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예. 주력 사업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에요. 그쵸. 네.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은 이제 의약품 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데 복제. 그거에 복제약 네. 구조를 바꿔서 복제를 하는 부분인데 그 주력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예전만큼 좀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주력 사업에서 좀 흔들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회계에 대한 분식 회계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덜어냈지만 정말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를 어찌됐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본업에서 약간의 물음표가 뜬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3, 4병이 이루어져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멘텀을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뭐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 같은 제품들은 네. 북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이오가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인정받고 있는 게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좀 차가운 외면을 네.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투자 인정은 심리가 받았는데 어렵다. 이게 네.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너가 3년 동안 분식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제 이번에 그게 끝났으니 네. 뭐 잘 뭐 되겠죠. 하실 말 있으시죠? 하실 말 있습니까? 아, 네. 여기까지 김영호 전문가 때문에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방송에 나가면은 네. 좀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셀트레인에 대한 그런 주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참고하시라고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과 별개로 바이오 기업의 그런 수장이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약간 언론 플레이 같다. 네, 그 네. 이제 서 회장님이시죠. 서 회장님의 그런 마케팅 전략이 엄청나십니다. 그 마케팅 전략으로 끌어올린 주가는 결국엔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들이 작년 코로나 시즌 때도 네. 나타난 결과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더 갔다간 더 싸울 것 같아가지고요. 충분히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고르셨을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HMM. 이야, 박빙입니다. HMM. 한 표. 예, 한 표 차이로. 차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김영우 정말 말까지 이렇게 중간 치면서 잘 말 치진 않는데. 네. 예. 이제- 사실은 H&M 좋은 종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쵸. 예, 이제야 워낙 좀 좋고. 분석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4강 여기까지 좀 마무리 줘볼까요? 네. 지금 관련해서는 HM이 올라갔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격 전략이랑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자, 불확실한 것을 이제 제거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크게 높게 잡고 있고요. 분식 계획? 네. 예. 그다음에 뭐 오너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가 우리 광고적인 뭐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찌 보면 신뢰에 관련된 오너가 나와서 신뢰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관망 추세라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8만 원이요? 단기로 잡겠습니다. 단기로 8만 네. 원이요. 왜냐하면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셀트리온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네. 움직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팔만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HMM이 4강에 최종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HMM은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 8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제 부지런히 그럼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쟁쟁한 네. 네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자, 1라운드에서는 삼성 SDI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와 고려아연 중에서는 포스코가 올라왔고요. 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 HMM은 HMM이 올라왔습니다. 네, 4강 1라운드는 삼성 SDI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종목 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겹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삼성 SDI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저는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고르셨고요. 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저도 삼성 SDI입니다. 오케이, 삼성 SDI.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 매력이 삼성 SDI보다는 없는 건가? 오늘 최인호 전문가 아닙니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로 사실은 네. 화장품 이제 생활 관련 소비재가 제일 많이 올라갈 건데 네, 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각 면세점, 각 나라 면세점에 뭐 해나 자음생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제품들이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원래 화장품에 원래 코스메틱의 제일 최고나는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 시장까지도 장악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코리아 뷰티 사업.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백인의 화장 톤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이제 코리아 이제 한국에 대한 게 맞춰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실제로 우리 한국 아시아 화장품도 쪽도? 예,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럽 본고장 화장품 공장이 유럽에서도 네.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네.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관심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파리바게트가 프랑스에서 팔고 있어요. 더 맛있대요. 이거 역수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 사람 입맛을 갖다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아모레퍼시픽도 좋은데 예, 삼성 SDI가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삼성 네. SDI는 원통형 원통형 이게 배터리. 도 있지만 예.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타블렛부터 시작하고 핸드폰에 있는 모든 소형 배터리 시장도 일단 장악하고 기술력은 네. 최고라고 저는 사실은 자부합니다. 건전지는 이것저것 잘 만드네요. 잘 만들어요. 이것저것 잘 만듭니다. 예. 일단은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좀 안 좋은 게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 삼성 SDI는 보수적이에요. 금방 LG 뭐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운드로 이렇게 하는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나 왜냐하면 매출액만 신경 쓰지 그다지 R&D 쪽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데 이번에 R&D에 투자를 크게 한다는 배팅한다는 소식에 조금 주가가 흔들린 거는 있지만 네. 조금 약간 보수적인 관망으로 SDI는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자, 우선 이제 시간상 이제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네. SDI는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김명우 전문가와 최인호 전문가는 삼성 SDI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삼성 SDI.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네요. 네,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가 이제 결승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해서 좀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예. 일단 삼성 SDI와 아모레퍼시픽 둘 다 저는 중국이 이번 최근에는 이슈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급락을 하는 까닭에 네. 네.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근데 반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법인을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다 닫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이 중국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 그런 리스크가 없어졌고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여전히 떠안고 있다. 물론 이제 그 과도의 낙폭에 따른 그런 네,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네. 요즘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러시아가 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네. 위해서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글로벌 정세 혼조세에 네. 좀 많은 힘을 실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중국의 리스크를 제거한 삼성 SDI가 저는 더 좋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그런 전고체 배터리의 그런 성장세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이나 이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 목표가를 17만 원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저항 부분인데 네. 17만 원 보고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아래 만약에 매물 때 그 네. 아래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 저점이 좀 무너지면은 네. 좀 비중을 좀 덜으셨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걸 추천을 하고 자, 화장품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네. 지금 별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별스타라든지 인별그램이요? 인별그램 네. 뭐 SNS 보면은 네. 굉장히 그 화장품에 대한 그쪽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거기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화장품의 그런 캐시카우들이 분산이 네.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레 퍼시픽 특히 이제 대형 유통을 하는 그런 화장품주들이 네. 앞으로 조금 다른 사업 방면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마케팅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 퍼시픽도 최근에 디지털 마케팅에 네네.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네. 그 중소형주들 그리고 저가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품질 좋은 걸로 네.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쪼개지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마케팅 비용도 네. 많이 들 나눠먹기군요. 거고. 네, 그런 좀 부분에서 주가도 많이 좀 안 좋지 않나.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단기적으로 1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요 4강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종목 보여주시죠. 자 포스코 그리고 HMM. 이거 업황으로 봐도 쟁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워낙 큰 애들끼리 지금 붙고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도. 자 철강 쪽에서 포스코 또 해운 쪽에서 사이즈가 HMM이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골라서 나는 철강, 나는 해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또 원자재고요. 하나는 또 공급난 이슈가 또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이번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렵죠. 너무 이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왔을 때 HMM이지 않을까. 오히려 짧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포스코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인 지금의 시황에 비춰봤을 때는 HMM 네. 모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장단기 다 봤을 때도 포스코가 제일 좋습니다. 장 단기로 다 봤을 때도. 자, 우리 포스코요.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무조건 상반기에는 무조건 조선에 관련된 철강이 무조건 강하게 상반기에는 치고 올라가는 그게 네. 흐름이 있어요. 그렇군요. 차트상을 보면요. 그리고 뭐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 도시를 먹여 살릴 만큼의 어찌 보면 강한 포항? 그 포항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새로 나온 수산화 리튬이라고 이제 아르헨티나에 진짜 제로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아르헨티나 가서 어허. 이번에 9천억. 그 스토리를 모르시구나. 예. 네, 아니 어려워가지고.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뭐, 엄마 찾아 산말리. 예. 수산화 BTS 시대라서요. 예. 예, 수산화 리튬 찾아 산말리 그래서 예. 9천억 정도 단독으로 법인 내고 거기서 채굴하고 다 해서 만들어서 쓴다고 하니 양산에도 이번에 공장 또 만든다고 해서 네. 아무튼 포스코는 아무튼 다양하게 짧든 길든 매력 있다. 매력 있죠. 네, 그러면은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HMM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단기적 매력이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운임 상승이죠. 네. 백값. 네, 해상운임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HMM 실적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본다.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라는 매력은 있지만 네.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나. 네, 성장성을 본다면 포스코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HMM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엄마 찾아 산말리 빵 터졌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저게 무슨 근데 어떤 단어인가요? 엄마 찾아 산말리가. 그 이제 근데 마르코 모르면 마르코. 예, 옛날에 죄송합니다. 저희 예. 상- 혹시 막 은하철도 999 이런 거. 그 정도 때 이쪽은 얘기예요. 포켓몬고 지금 스티커 살 지금 DVD 되겠구나. 부실, 네. 오늘 3림으로 해서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종목이. 이제 이해를 해버렸는데 안타깝게 이해를 해버렸는데 하여튼 만화였습니다. 예, 슬픈 죄송합니다. 만화예요. 예, 자, 슬픈 만화예요. 아름답습니다. 예. 김영우 전문가 HMM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포스코를 얘기해 주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영우 전문가도 포스코 좋다 이렇게 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간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보고 고르셨는지 좀 보도록 하죠. 공개합니다. 야, 역시. 포스코.
그렇군요. 저를 따라오시라니까요. 엄마 차 산말, 예, 채노 전문가 차 산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HMM도 사실 너무 아까운 종목이어가지고 네. 이 전략을 좀 잘 세우면 좋을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 있어서 예. 네, 가격 전략이나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일단 HMM은 37,000원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네. 이것도 물론 이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지금 네. 현재 위에 이제 상승 추세 엠파 파동을 그리면서 네. 그 네.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몇 거래일 동안 버텨주고 있어요. 그 그렇군요. 말은 이제 상승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네. 그 봐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포스코가 올라가게 됐고요. 네. HMM은 3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승전 봐야 되겠죠? 네, 결승전 드디어 많이 뚫고 올라왔습니다. 최종 네. 결승전에 올라간 두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최종입니다. 삼성 SDI 포스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죠? 어렵나요? 저는 정했어요. 예, 뭘로 정하셨어요? 저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요? 예, 지금 트렌드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지금 단기적인 트렌드에서는 포스코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장기로 봤을 때는 삼성 SDI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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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다른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신 있게 포스코 가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죠. 김영우 전문가는 포스코고요.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포스코 보고 있습니다. 모두 포스코를 골라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기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 건가요? 네, 두분 맞습니다. 다? 네. 두 개 다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하신다면 네.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 시황적인 트렌드로 본다면 네.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이 있는 지금 포스코가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도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하면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짧습니다. 예, 그냥 나가시죠. 이제 곧 진행까지 다 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탈락했는지 HMM과 관련해서요. HMM이 아니고 삼성 SDI. 삼성 SDI와 관련해서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 SDI는 진짜 좋은 종목이고 저도 한번 종목 진단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네. 지금 시초가가 지금 우리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대형주 떨어지는 이유가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동반이기 때문에 네. 이 삼성 SDI가 지금 과감한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보수적인 측면이 조금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삼성 SDI를 조금 밑으로 들고 포스코를 한 단계를 올렸다고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삼성 SDI 어떤 선택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뭐 이거 자, 우선은 어떡하죠? 비겨버렸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쯤이 또 이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어떡하죠? 듭니다. 자, 그럼 삼성 SDI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어떤 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삼성 SDI가 지금 방송 중에 전환을 네. 했어요. 양봉 전환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만큼 지금 여기가 과대납부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수급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답 네, 지금 보이십니다. 현재 지금 호가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만큼 여기서 이제 과대납폭에 대한 그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업황상 지금 공급망 현상이 해결이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은 전략을 매집을 해서 길게 보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포스코는 네. 당장에 이제 하루하루 지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당장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를 가야죠. 포스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이 보이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삼성 SDI가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예, 의미가 있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빨간불을 킨다. 그러니까 네. 양봉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하는 거는 강세 섹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감이 네. 이제 2차 전지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들을 저희는 포착을 해서 네. 그거를 확률로 돌려서 어느 게 지금 앞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추론하고 종합하는 게 투자자의 몫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다. 김영호 전문가는 삼성 SDI, 저는 포스코 가면 되겠네요.
어쨌든 포스코도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시고. 네, 장기적으로 버틸 힘만 있으면 한 방을 노린다면 지금 사가지고 삼성 SDI 그냥 이렇게 안 쳐다보고 네. 네, 나중에 완벽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그것도 같아요. 괜찮은데 그렇죠. 포스코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영호가 지금 35조 가치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미래 전략 봤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추가로 더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전문가께서 포스코를 네.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볼까요? 예, 한 번 더 보자고 하시네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팅부터 나왔나요? 추가 투표 나왔을까요? 예. 뭐야 또 겹쳤는데요? 오늘 그냥 무슨 오늘 분 하죠? 쟁쟁하네요. 네, 우리 무슨 세리케이님이 네. 앵커님 줄도 투표를 하셔라. 이렇게. 이건데 깁니다. 네네. 제가 이기죠. 예.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최종 1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우승자는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너무 쟁쟁했어서 훨씬 이 값진 결과물인 것 같아요. 올해 대선처럼 진짜 최후 근접전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우리 기호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무효표가.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포스코를 두 분이 같이 골라주셨으니까 한 분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전문가께서 전략, 가격까지 좀 잡아주세요. 네. 자, 지금 포스코 같은 포스코요. 경우에는요. 네, 포스코. 네, 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데 매물대 있네요. 예, 매물대가 지금 예. 좋아요. 일단 차트 작용 왜냐면 많이 흘러내렸지만 횡보를 지금 주고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32만 원, 예, 32만 원. 근데 장기로 보면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네. 3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라 여기서 보기 짧게. 때문에 네, 3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표상으로는 또 동률을 기록했던 삼성 SDI. 우리 김용호 전문가께서 삼성 SDI 가격 전략 또 간략하게 도와주세요. 네, 삼성 SDI는 일단 목표가는 55만 원 보고 55만 있고요. 원. 네.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리스크가 제거가 됐고 네. 네. 앞으로 그 차세대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도 한국 기업이 전 세계 탑 티어를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삼성 SDI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 일단 55만 원 보고 그게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네. 더 크게 그 이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가요, 단기 기준으로 32만 원 가격대를 제시를 해주셨고, 또 2등을 한 삼성 SDI 55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포스코가 1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장 힘듭니다. 하지만 오후장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